여기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그들이 그를 여기 버렸다고 생각해? 여기서 한 게 맞아. 피가 번진 걸 보면 그래. 하자로 메사의 외진 곳에서 버날리오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들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동안 있었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데이트는 아니야. 그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 내가 보기엔 총을 주고 싸웠거나 그냥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신발도 벗겨져 있었고.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면서 형사들은 이것이 평범한 살인사건이 아님을 알게 될 거야. 한 남자가 했어. 그들은 여기 서 있었고 갑자기 쾅! 이어지는 조사가 공보를 밝혀낼 거야. 마리아나, 솔직히 말해서 그거 좀 빨리 내려놔. 너 내 엄마한테 전화했어? 아니면 뭐야?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줄 수 있어? 10대 청소년을 외진 곳에 유인해 총을 쏘고 죽게 내버려두는 음모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사망한 건 봐야 돼. 근데 너 지금 그 사람이 살해된 곳에 있잖아. 모든 게 진짜 엉망이야. 너희 모두 너무 어려. 디코더에서 전해드리는 헤수스 킨타나 코타 살인사건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스포티파이에서 광고 없이 에피소드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4년 5월 19일 뉴멕시코 버날리오 카운티 911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시신을 봤다고 하셨어요. 뭔가를 본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봤어요. 한 행인이 엘버커키 외곽의 외진 지역인 파타이타 메사 흙길에 누워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포장도로, 상수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야 곳곳에 흩어져 있는 트레일러에서 생활합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때로는 나쁜 일이 벌어질 때 모르는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오후 4시 10분에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그들은 20분 후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멈춰주세요. 알겠어요? 곧 여러분과 이야기하러 올게요. 잠깐만 여기 좀 다녀올게요.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가 즉시 분명해집니다. 사망으로 보인다. 코드 4로 하세요. 122에게 전달하세요. 여기서 시작할 수 있나요? 357에서 122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눈에 총상을 입은 청소년 같습니다. 코드 17은 경찰 용어로 사망을 의미하고 GSW는 총상이라는 뜻입니다. 시신은 아이의 것이며 눈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운전만 했다고 했잖아. 지나가다가 가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그게 몇 시였죠 방금? 5분에서 10분 전이요. 아니면 한 30분 전쯤이었어요. 30분 전이군요. 형사들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 붙잡아두고 싶지 않아요. 아무 일도 못 받고 지나가다 남자가 누워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 남자는 결국 숨졌어요. 네, 그 남자는 죽은 지 좀 됐어요. 저는 그의 피부색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누군가를 봤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여기서 신고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저기 어느 지점까지만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올라올 때마다 항상 누군가 총을 쏘거나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누군가와 총격전을 벌이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당신은 그냥 부주의하게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저기로 갈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봐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메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긴급할 때만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닥쳤고 경찰들도 곧 이 외진 장소가 경찰의 순찰이 거의 없는 곳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다른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들은 시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저건 눈에 총상을 입은 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여기처럼요. 이건 그냥 총알이 나간 흔적 같아요. 이건 총알이 나간 흔적에서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다른 탄피도 보여요? 아니요. 그럼 또 하나가 있네요. 열쇠 2개요. 네. 그 열쇠들이 거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뒤통수에 총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 그의 눈이 나간 구멍이라면 그게 맞다면 구멍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한 가지는 그가 탄피가 어디에 있는지 지적한 부분인데 그가 누워있는 위치와는 별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들이 그랬을 때 그가 누워 있었다면요. 그리고 그들은 반대편에 있었어요. 여기 서 있다가 빵! 나머지 일행은 대낮에 이런 일을 저질렀죠. 난 병신이 왔어. 특히 이렇게 내 가까이에 생각에는- 가면 더 집을 좋아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진짜야. 나도 아마 내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진 않아. 아마 여기서 그를 때렸거나 뭔가를 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신발을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신발이 다 있었거든. 그런 일은 그야 안 생겨. 판티가 배출되는 방식도 그렇고 이미 너무 늦었어. 그건 22구경이었어. 내 생각에 더 큰 구멍이 있었을 거야. 내가 어디에서
그래서 아마 그의 머리 뒤쪽에 출구상가 있는 거야. 될 거야. 꽤 클 거야. 하지만 피가 퍼진 걸 보면 분명 여기서 일어난 일 같아. 내가 보기엔 그들이 야, 버린 건 아닌 것 같아. 차 안에서 글을 쏘고 그냥 버린 거라면,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정도의 피가 있는 걸 보면 정말 최근에 일어났어야 했을 거야. 현장에는 상반되는 증거들이 많아서 경찰관들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여기 주변에 탄피가 더 없거든? 만약 누군가 여기서 총을 쐈다면 아마 더 많이 보였을 거야. 맞아. 그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파티하다가 싸움이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총을 꺼내서 쐈을 수도 있지.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그리고 나서 모두가 그냥 흩어지는 거지. 걔들은 원래 총을 갖고 다니잖아.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우연히 싸움이 났어. 나도 그거 기억나. 거기 한 남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래? 멍청한 짓이야.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더워서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안 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몇 살쯤으로 보여요? 그 얘기. 잠깐만요. 그 말 다시 해보세요. 그냥 연약해 보이면서도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맞아요. 사실 그 사람 머리카락 좀 있어요. 제 남동생들은 얼굴에 털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23살쯤 됐는데 그 나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마 20살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몸에 흙이나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하루 넘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틀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어제나 어젯밤쯤에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더위 때문이죠. 젠장. 그러게 말이에요. 바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지 물어봐야 해요. 검시관이 없으면 사망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청바지에 검은색 자켓 그리고 흰색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 한 짝은 벗겨져 있어요.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신분증은 없고 헤수스 킨타나 코타라는 이름의 직불카드만 있습니다. 오늘 아침 버날리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살인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파사리토 메사에서 10대 소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보가 있는 누구든 버날리오 카운티 보안관실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헤수스의 이름으로 그의 이모가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 헤수스는 메사에서 발견된 시신의 인상착의와 일치합니다. 그는 5월 17일 오후 6시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찍혔으며 청바지와 검은색 재킷, 흰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시신이 헤수스임을 확인합니다. 헤수스는 16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멕시코에서 살해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근처 식당에서 일하며 할머니를 부양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나쁜 일이 그를 따라다니는 듯했고 그는 일에 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트럭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는 차량 총격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의 시신이 메사에서 발견되기 한 달 전, 그는 눈에 띄는 부상을 입은 채 집에 돌아왔지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해묻자 그는 결국 길거리에서 공격을 당했다고만 말했지만 이유나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저녁, 헤수스는 친구들에게 맥도날드에 갔다가 주유소인 플라인제이에 가기 위해 태워줬습니다. 그때는 새벽 1시였고 친구들은 차에 남았으며 헤수스는 간식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30분간 기다리며 가게 안도 찾아봤지만 흔적을 못 찾았습니다. CCTV엔 그가 주유소 옆 출구로 나가는 모습만 찍혔고 이후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흔적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대화하던 18살 마리아나 고메스 뿐이었고 그는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고 친구는 그녀를 만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알았지만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5월 25일 그의 시신이 발견된 지 8일째 되는 날, 헤수스의 가족은 장례식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차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흰색 지프를 몰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5월 18일 새벽에 플라인제이 주유소에서 헤수스를 태웠다가 그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헤수스를 티에라 웨스트 트레일러 파크, 즉 동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고 다시는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긴장해 보였고 가족은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나 고메스 살리나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가족은 이를 경찰에 전달합니다. 형사들은 그녀에게 연락해 증인으로 면담하고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녀는 헤수스를 내려준 뒤 헤수스가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그녀가 나중에 헤수스가 숨진 채 발견된 곳 근처에 메사 모래 언덕으로 가기 싫어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며 그녀는 헤수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형사들은 헤수스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GPS 신호를 보낸 주유소 근처 지역을 격자 형태로 수색했고 흙이 쌓인 배수로 해서 그 휴대전화를 발견합니다. 그 휴대전화에는 총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마리아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헤수스를 티에라 웨스트까지 태워다 줬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다툼일 그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격렬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후 형사들은 다시 마리아나를 면담했고 그녀는 형사들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결국 그녀는 헤수스를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녀는 17세 도미닉 마르케스와 18세 다니엘 메드라노를 헤수스 살인범으로 지목합니다. 이들은 마리아나에게 헤수스를 사막으로 데려오라고 강요한 10대들이었으며 최근 있었던 싸움에 대한 복수로 헤수스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은 형사들이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이 이야기의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2월 27일 형사들은 도미닉과 다니엘이 모두 일하고 있는 뉴멕시코 타이어 가게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도미닉과 다니엘을 찾으러 왔습니다. 네, 그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면담을 위해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맞죠? 좋아요. 제 이름은 캐머런입니다. 저는 보안관 사무실 소속 형사입니다. 알겠죠? 맞아요. 제 이름은 캐머런이고 보안관 사무실 소속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그 팀 맞죠? 네. 도미니크가 미성년자라서 형사들은 부모님 도착 전엔 대화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오자마자 변호사를 요청합니다. 사건에 대해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영장은 1급 살인 혐의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종신형입니다. 알겠죠? 공모 혐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목록을 쭉 말씀드릴게요. 1급 살인, 유괴, 강도,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가신 건가요? 네, 그래서 당신은 매우 심각한 혐의를 받고 계신 거군요. 그들은 그를 변호사와 어머니와 남겨두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인이므로 부모 없이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도미니크의 침묵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과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짜 같은 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4월 1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절이요. 그날 제 차가 손에 맞았어요. 예. 다니엘은 예수, 즉 다니엘이 게로라고 알고 있는 사람에게 트럭용 스피커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의 트럭이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저한테 그걸 뒤집어 씌웠죠. 그가 왜 당신을 탓했는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직장 근처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고 아니야 분명 없어졌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제 형제 같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뒤로 물러섰어요. 그리고 나서 알라스비 너는 온갖 걸 다 찍어먹은 거지. 그리고 그는 내 친구들에게 말했어. 너희 모두가 너를 쏘라고 내 신발을 머리로 옮기라고 했어. 그리고 네 친구가 누구야? 알겠어. 도미닉? 맞아? 지저스가 다니엘과 도미니크가 타고 있던 흰색 크라이슬러 차량을 총으로 쐈다고 고해. 그럼 내 차 어디를 맞았어? 헤드라이트요, 앞유리요, 내 대시보드요, 내 뒷문, 내 뒷유리요. 이것이 그의 가족이 언급한 차량 총격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경찰 보고서가 4월 1일자로 있습니다. 헤수스가 주요 용의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크라이슬러 차량을 수색해 탄피 하나와 총알 2발을 발견합니다. 그래 그때 이후로 우린 아예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5월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5월 17일. 예, 알겠죠? 당신과 도미닉의 관계에 대해 조금 알고 싶었어요. 당신이 형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서로를 그렇게 부르나요? 그러면 혈연 관계는 아니군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친구들이네요. 그 사람을 안 지는 얼마 됐나요? 인사 정도로요. 그리고 잠깐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3년이나 4년 정도요. 알겠어요. 그럼 두 분은 자주 만나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 사이인가요? 우리가 서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알겠어요. 만나요. 퇴근 후에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같이 어울리는군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게. 알겠어. 그래서 너와 도미닉 그리고 마리아나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알겠지? 너 마리아나 알아? 응. 그게 뭘까? 네, 네가 아는 마리오스는 누구야? 내 여자친구 마리아나 너도 알아? 맞아. 네 여자친구가 마리아나지. 네 여자친구 성이 기억이 안 나. 성이 뭐야? 브라질. 괜찮아. 다른 건 뭐야? 일반적으로 YG. 그 사람 나는 그 곳에 있어. 그게 다미닉의 전 여자친구야? 응. 알겠어. 그리고 둘이 언제 헤어졌는지 알아? 왜 그랬어? 그래? 그리고 너 알아? 그리고 또 꽤 됐다고 하는데 그게 대체 얼마나 된 거야? 알겠어. 왜 헤어졌는지 알아?
모르겠어. 아니?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맞아. 앞으로 할 이야기가 더 많아. 마리아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 마리아나를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 정말? 그래, 내가 K집에 가면 마리아나가 거기 있었고 나는 그녀 아버지가 아니잖아. 알지? 그런 나 같아. 그래, 너도 그렇게 낀 느낌 받고 싶진 않겠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말하자면 그녀가 거기 있었을 때 중에서는 그랬지만 내가 말해줄게. 알겠어. 하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맞는 셈이잖아. 알겠어. 그리고 네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녀에게 문자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혹시 그녀의 전화번호 같은 건 가지고 있었어? 아니, 난 번호 없어. 알겠어. 그럼 혹시 그녀랑 소셜미디어나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데서 친구였어? 페이스북에서 혹시 페이스북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 아니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형사는 다니엘을 5월 17일 밤으로 데려갑니다. 다니엘은 그날 밤 여자친구와 도미니크와 함께 놀았다고 말합니다. 도미니크가 막 졸업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감이 끝나고 아침이 되면 저는 옷을 입고 그녀가 저를 데리러 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정말로 생각해 봤으면 해. 알겠니, 다니엘? 난 네가 나쁜 애라고 생각 안 해. 너한테 아무 감정 없어. 널 몰라. 내 인생에서 만난 적도 없어. 알겠지? 하지만 지금이 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할 기회야. 좋아. 내 휴대폰 기록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네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 알겠어. 네 GPS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알겠어. 그러니까 그날 밤에 네가 뭘 했는지 말해줘야 해. 좋아. 네가 도미닉 마리아나 고메스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너와 도미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아니라고 해도 네 눈을 보면 알아.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알겠어?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뭘 했는지 알아야겠어. 거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말해줘. 다니엘은 성인으로 기소돼 성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그에 따른 처벌, 심지어는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어. 이 사실이 그를 겁먹게 해서 결국 입을 열게 만들지. 그러니까 네가 마리아나를 만나기 위해 도미닉을 어디서 만났는지 알아야겠어. 왜냐면 뭔지 알아? 내가 말해줄게. 맥도날드. 알겠어. 그리고 어떤 맥도날드? 내가 뭘 썼는지 그 길도 몰라. 알겠어? 그래서 왜 걔네가 만나기로 한 거야? 그래, 솔직해져. 결국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솔직해지는 거야. 그래, 고향 어딘가에서. 천만에 문발. 언어라이브가 무슨 뜻이야?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괜찮으셨어요? 네네. 네,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에 계셨잖아요. 뽑아요. 그러니까 그랬나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모르겠어, 진짜. 정말 모르겠어. 아니, 도미닉이 왜 그걸 분석하려고 했던 거지? 모르겠어. 그래도 도미닉은 그랬어. 아마 나를 위한 복수겠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는 주차장에 앉아 있어. 밖은 어두워. 너희는 얘기하고 있어. 마리아나가 문자를 보내고 있어. 내가 너희라고 할 때 너희 셋이 마리아나가 구에나에게 문자를 보내게 하고 있는 거야. 좋아. 계획이 뭐야? 그거 만나러 가게 되는 거 기억하지? 그녀가 만나러 가게 하려고? 알겠어. 그런데 왜 마리아나에게 그걸 하게 한 거야?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너는 알고 있잖아. 기억나? 걔 예쁜 여자야.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내가 그와 얘기할 때 나는 얘는 문자로만 대화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었어. 이게 뭐지? 뭐야? 알겠어. 그녀가 예쁘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해도 돼? 마리아나는 예수를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미인계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게 통했어. 그들은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서 주유소 근처에서 그를 데려갔어. 다니엘, 도미니크, 그리고 마리아나. 네가 붙잡고 있던 남자에 대해 말해줘. 그냥 그 미국인 남자였어. 그러면 네가 AR-15를 들고 있었던 거야? 알겠어. 누가 권총 들고 있었어? 알겠어. 도미닉, 알겠어. 그건 내 AR이야? 아니. 누구야? 에어소. 모르겠어. 몰라. 5. 또 다른 사람은 난 그럴 때 현재야. 있어. 누가 그걸 샀어? 그거? 약간 그랬어. 나는 안 샀거든. 너가 샀잖아. 나는 안 샀어. 오케이. 아보르카스. 거기 누구야? 그분은 내 삼촌이야. 그래서 너는 아빠한테 AR을 빌렸구나. 그분이 너랑 같이 갔어? 응. 알겠어. 그럼 그 얘기 좀 해줘. 내가 알기로는 그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럼 5번째겠네. 트럭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누가 구에나 핸드폰 가져갔어? 나는 못 받았어. 네가 안 가져갔어? 누가 찍었어? 오케이. 네가 찍었어? 아니. 여기서 한 번이라도 샀어? 아니. 아니야? 확실해?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니야. 사고였을 수도 있어. 근데 기억이 안 나. 알겠어. 사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을 재우는 건 좋아하지만 내 기억엔 그런 적 없었어.
알겠어. 이건 정말 중요해. 우리에겐 증거가 있고 네가 여기 있으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안다는 건 분명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네가 총 쐈어? 그래. 알겠어. 그 얘기 해줘.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그냥 알잖아 가짜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쐈어. 근데 알겠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가짜라고 했다고?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네가 뭘 했다고 알겠어?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쐈어? 어디로? 소리가 떠? 그냥 개끼였지. 그래. 알겠어. 지저스는 총이 진짜라고 믿지 않았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다니엘이 그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지. 알겠어. 근데 왜 아버지를 데리러 갔어? 그냥 바로 해버리고 싶었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걸 하고 싶어 하셨던 거야? 응. 왜? 왜냐면 나도 몰라 그가 넣었어. 그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아니. 난 그한테 그걸 말한 적 없어.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알았지? 뭐를? 네가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면 왜 그에게 전화했어?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았어? 그럼 네가 아빠 태우러 갈 때 차에 누가 어디 앉아 있는지 말해줘. 나는 뒷자리에 있어. 나는 그냥 뒷자리에 있어. 나는 뒷자리에 있어. 나는 뒷자리에 있어. 나는 뒷자리에 있어. 마리아나가 트럭에 있어. 알겠어. 마리아나가 타고 있는 닷질에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줘. 그를 데리러 간지. 너희는 어디 갔어? 알겠어. 알겠어. 그리고 왜 거기로 갔어? 모르겠어. 그냥 거기로 가고 싶었어. 알겠어.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 이분이 진짜 네 아버지야? 다니엘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리고 있어. 너희가 그 사람을 좀 거칠게 다뤘다는 거 알아. 그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 알겠어. 우리 모두가 총을 받아봤기 때문이야.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우리 모두 총을 받아놨던 건 기억나. 그리고 우리는 그 빌어먹을 싸움에 갔지. 알겠어. 그래서 네가 말한 총은 뭐야? AR이야. AR이야. 알았어. 총은 어떻게 구했어? 아마 아빠에게서 가져온 것 같아요. 글쎄, 네가 거기 있었으니까 네가 봤을 거 아니야. 그가 우리 아빠한테서 그걸 가져갔어. 어떻게? 나도 몰라. 그냥 그한테 말했어. 우리가 그걸 가져갈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 알겠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나는 그냥 같이 가서 그한테 내가 해도 되냐고 물어봤어. 내가 그 총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어. 이 아버지가 총을 구했어? 알겠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그걸 가져갔어. 그리고 또 다시 가져가서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우리는 뒤쪽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우리는 싸우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그때 총소리가 들렸어. 알겠어. 누가 그 사람을 쐈어? 그래. 알겠어. 그리고 너희는 무슨 얘기를 했어? 뭐 예를 들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그냥 졸업식에 대해 얘기했어. 방금 누군가가 살해당하는 걸 보고 나서? 글쎄, 나는 안 봤어.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 그래, 알겠어. 야, 너 진짜로 그 사람 살해당한 데 나가 있네, 형. 그래, 나도 걔네가 그 사람 쏘는 소리 들었어. 알겠어. 근데 네가 총 소리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봤겠지. 넌 그 사람을 못 봤어. 형.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을 못 봤어? 그래, 난 거기 있으면 안 됐었어. 그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야. 아니, 난 그냥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총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자연스러운 반응은 총소리가 난 곳을 보는 거야. 그건 그냥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이야. 총소리를 들으면 그냥 보게 돼. 그래, 그러니까 너는 못 본 거네. 그러니까 네가 알지. 총소리 들리면 경찰이면 가야지. 그래, 물론이지. 하지만 나는 그냥 그러니까 너는 전혀 안 봤구나. 한 가지. 다니엘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 트럭에 다시 올라타서 떠났고 헤수스의 시신은 파리와 시체를 먹는 동물들에게 뜯기도록 내버려뒀다고 해. 그리고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은 그가 어디에 사는지 모른다고 말해. 형사들은 다니엘에게서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었어. 이제는 마리아나와 얘기해야 해. 이 미스터리한 네 번째 공모자인 다니엘의 아버지에 대해 뭔가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같은 날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 경찰이 그녀의 직장으로 찾아와. 마리아나, 잠깐만 그거 좀 내려놔줘. 가방도 내려놔줘. 뒤돌아보지 마. 너 할 수 있어. 그래? 너 이거 내가 가져온 처리할게. 거야? 뒤돌아보지 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옮길게요. 부탁드려요. 이 수갑이 당신한테 좀 헐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엄마한테 전화 같은 거 해도 돼요? 당신이 우리에게 협조적이었으니까 제가 전화해볼게요. 그리고 만약 당신 어머니가 오실 수 있으면 오시게 할게요.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차가 있으세요? 네, 있을 거예요. 제 진도요. 네,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네, 당신 가방이랑 모든 짐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도장 찍으세요. 알겠죠? 누가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저 무서워요. 제발요.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 불평해요. 왜 너희들은 사진을 찍어야만 했어? 네, 사진 찍은 거? 방금?
우리는 모두를 기록해. 그게 우리 작은 팀에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게 차이점이야. 처음 두 번의 면담과 달리 이번에는 그녀가 체포된 상태야. 다니엘에 따르면 그녀는 예수의 죽음의 단순한 방관자 이상으로 관여했거든. 주머니에 뭐라도 있나요? 주머니도 없어요, 친구? 다 가져왔어요? 허리에 아무것도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좋아요. 곧 수갑을 풀어드릴게요. 안녕 마리아나. 내가 다시 나타나서 놀랬지. 별로 안 놀랬어. 형사는 그녀에게 사진 라인업을 보여줄 거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다니엘 아버지를 확인하려 한다. 그래서 그냥 옛날 사진 드릴 거야. 그래, 그리고 꼭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 사람이 보이면 좋고 기억나면 좋고 만약 기억나지 않으면 별일 아니야. 꼭 누군가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다른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그 사람들도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보니크랑 다니엘한테 가줄 수 있어? 그들은 그녀를 사진들과 함께 잠시 혼자 두고 그동안 그녀의 소지품과 휴대폰 기록까지 조사해 그녀는 1,500개가 넘는 메시지를 삭제했어. 그리고 나서 형사가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너한테 말했겠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여기로 데려왔는지 말해줘서 좋아, 알겠어. 이제 넌 체포됐어. 알겠어. 너는 유급, 살인, 납치, 강도, 공모,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어. 알겠어. 잠깐만.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러니까 1급 살인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져서 그래.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얘기했고 네가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했어. 다른 사람들과도 얘기해봤어. 그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네가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너랑 얘기하고 싶어. 너희가 돈을 가져가는 얘기를 하고 그걸 주고 웃으면서 셋이 나누자고 했다는 것도 들었어. 나도 그 부분에 동의한 적 없어. 알아. 하지만 너희가 그 얘기 했잖아. 알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어. 자,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네 차에 탔던 그 남자에 대해서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였어?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구였어? 다니엘의 삼촌이었어. 나한테는 그렇게 말했어.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그리고 그 사람 외모 기억나? 그 사람은 약간 멕시코 사람처럼 생겼었어. 그 사람은 콧수염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람은 40, 50대처럼 나이가 들어 보였어. 그 사람은 약간 흰머리가 있고 아마 눈도 좀 작은 편이었어요. 다니엘의 삼촌이나 다니엘의 아버지. 뭔가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나는 사진 라인업에서 그를 고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답해줄 게 없어요. 있잖아요. 그냥 넌 아직 젊잖아. 너희 모두 그래. 이런 일은 정말 미친 짓이야. 무슨 이유에서든 네가 평생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난 내가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내가 내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너와 대화하지 않아서였지. 남자의 관심이 그런 행동을 할 만큼 가치 있니? 정말 안타깝다. 모든 면에서 비극이야. 너희는 아직 너무 젊어. 그런데도 너희는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에 직면해 있어. 그리고 기소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혐의야. 그리고 우리 모두 그 혐의로 기소됐어. 그래, 우리 그랬지. 마리아나는 잘 반응하지 않아. 내가 전반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나 불안이 많거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료진이 있잖아. 의사랑 간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요청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건 아니야. 재밌는 것이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을 줬어. 내가 말했잖아. 그날 밤 널 체포하지 않았어.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 나한테 또 할 말 있어? 알겠어. 행운을 빌어. 나 알잖아. 내 말은 우리 내 말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냥 알잖아. 법정에서도 보게 될 거고 뭐 그런 거지. 하지만 바라건대 네 일이 잘 풀리길 바란다. 마리아나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인사건 당일 도미니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의 그녀의 태도는 매우 달랐다. 오후 4시 18분 그녀는 그에게 오늘 하자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하길 원하지만 난 그에게 일요일이라고 말해뒀으니까 오늘 밤에 하고 싶어. 여기서 그는 헤수스이며 그의 살인사건을 의미한다. 오후 4시 41분 그녀가 계획이 안 되면 어쩌지? 라고 묻자 도미니크는 괜찮아. 안 돼도 그냥 데이트한 거야.
라고 답한다. 네가 할 일은 그가 총이 없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그들은 서로 부추겼다. 마리아나는 날짜와 시간을 정했고 도미니크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라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음날 새벽 4시. 그녀는 다시 그에게 문자를 보내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원한다. 도미니크는 경찰이 오면 침착하게 둘이 맞춘 이야기대로만 하라고 조언한다. 1시간 후 그녀는 헤수스에게 헤이, 나 집에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낸다. 그녀는 계속 그에게 문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차단 여부를 묻는다. 이미 그가 죽었고 자신의 살인 가담 사실도 안다. 거짓 흔적으로 자신은 흔적을 감추려 했으며 헤수스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 그녀는 이후 그것을 숨기려 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죄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마리아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방아쇠를 당긴 이는 다니엘의 아버지로 보이며 그는 아직 도주 중이다. 다니엘과 도미니크는 각각 1급 살인과 공모, 무장 강도, 그리고 가중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선고 공판에서 주 검찰은 이 공격이 냉정하게 사전에 계획된 범행임을 강조했다. 도미니크와 마리아나, 그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마리아나, 헤수스와 소통하니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도 알 수 있어요. 계속 그와 플러팅하며 관심을 유지하세요. 그의 관심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20년 넘는 징역을 선고받았고 마리아나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 무죄를 받았어요. 변호사는 살인은 소년의 생각이었고 마리아나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녀는 유괴와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16세 소년 사망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앨버커키 출신 여성은 약 20년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녀는 1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공범들보다 몇 년 적습니다. 이는 그녀의 범행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지만 판사는 그녀가 헤수스의 죽음에 가담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판에서 검사 측은 헤수스 가족의 피해자 진술서를 낭독합니다. 헤수스는 밝고 친절하며 사랑이 넘치는 청년으로 앞날이 밝았습니다. 그는 손자 그 이상의 존재였고 최근 좀 세상을 떠난 제 딸의 모습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려던 찰나 손자 헤수스까지 잃는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헤수스가 다니엘의 크라이슬러에 총을 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의 실현을 기다렸어야 했지만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다 이익도 챙기려 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나를 이용해 그를 사막으로 유인한 뒤 망설임 없이 총을 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리아나가 실제로 자신이 주장한 것보다 더 주도적이었을까요? 그날 밤 네 번째 인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이 자기만 살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내시고 저희 채널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곧 디코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